이강혁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굳었다. 살아있는 마서린이 거기 있었다. 채화영의 30년이 오늘 끝나기 시작했다. 한영자와 마서린이 같은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한영자는 법정 밖의 전략 설계자였습니다. 채화영 변호인단 반론 전략을 미리 입수했고, 마서린이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채화영 변호인 역할을 직접 맡아 하루 종일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마서린은 법정 안에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 살아있는 몸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한영자가 마서린에게 말했습니다. 약점을 먼저 꺼내면 무기가 돼요. 기억이 흐릿했다고 먼저 말해요. 변호인이 공격하기 전에. 그리고 다음날 두 사람은 이강혁을 찾아갔습니다. 이강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영자 뒤에 서 있는 마서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이강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마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말해주세요. 이강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나기 열흘 전 채화영이 이강혁에게 말했습니다. 마서린의 동선을 파악하라고. 그날 거기 못 가게 하라고. 그리고 사고 소식을 들은 채화영이 한 말. 단 두 글자였습니다. 알아. 사고가 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채화영이 자기 입으로 이강혁에게 인정한 것. 그것이 진술서에 기록됐습니다. 이강혁의 진술, 마서린의 살아있는 증언, 그리고 포렌식 음성 파일. 세 개가 맞물렸습니다. 채화영이 뒤에 숨을 곳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재판 기일은 3주 뒤였습니다. 채화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두 사람이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서 서류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한영자가 식탁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아침 6시였다. 커피 한 잔이 옆에 있었지만 식은 지 오래됐다. 한영자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채화영 변호인단 반론 전략 자료가 3장에 걸쳐 펼쳐져 있었다. 한영자가 형광펜을 들었다. 첫 번째 항목에 밑줄을 그었다. 이강혁 진술의 신뢰성 훼손 전략. 한영자가 그 줄을 오래 바라봤다. 이강혁이 30년간 채화영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은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올 카드였다. 공범의 자백은 앙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몰아가면 진술의 효력이 흔들린다. 그것은 법정에서 자주 쓰이는 전략이었다. 한영자는 그 줄 옆에 펜으로 짧게 적었다. 이강혁 단독으로는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마서린이 있어야 한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마서린이 나왔다. 어젯밤 늦게까지 서류를 읽다 잠든 탓에 눈밑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단단했다. 한영자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커피 식었어요. 괜찮아요. 마서린이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서류를 흘끗 봤다. 채화영 변호인단 전략 자료였다. 마서린이 조용히 물었다. 어제 밤새 읽었어요? 읽어야 하니까요. 잠은요? 나중에 자요. 마서린이 한영자를 바라봤다. 이 여자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아니, 정확하게는 채화영을 끝내는 것이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은 사람이었다. 마서린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한영자가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을 읽었다. 이강혁 진술 흔들기요. 변호인단이 제일 먼저 쓸 카드예요. 막을 수 있어요? 이강혁 단독으로는 어려워요. 저랑 같이면요? 한영자가 마서린을 바라봤다. 같이면 달라져요. 마서린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어떻게 달라져요? 한영자가 펜을 들었다. 이강혁의 진술은 가해자 측 공범의 자백이에요. 네. 법정에서 변호인이 이강혁의 동기를 공격해요. 채화영에 대한 앙심이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강혁 진술이 힘을 잃는 거잖아요. 단독으로는요. 한영자가 종이 위에 2개의 원을 그렸다. 하나에는 이강혁, 하나에는 마서린이라고 적었다. 두 원 사이에 선을 하나 그었다. 이강혁의 진술이 채화영의 지시를 설명하고 마서린 씨의 증언이 그 지시의 결과를 설명해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그 결과요. 채화영이 계획한 것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마서린 씨 자신이에요. 마서린이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다. 저 자체가 증거군요. 법정에서 가장 강한 건 살아있는 피해자예요.
마서린이 창밖을 잠깐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한 영자가 서류를 한 장 마서린 앞으로 밀었다. 먼저 이걸 읽어요. 마서린이 서류를 봤다. 법정 증언 시뮬레이션 질문지였다. 최화영 변호인이 법정에서 던질 예상 질문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마서린이 첫 번째 질문을 읽었다. 병원에서 오랜 기간 진정제를 투여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 과정에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혼동된 경험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지금 진술하는 내용이 실제 기억인지 병원 생활 중 만들어진 기억인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마서린이 읽다가 멈췄다. 제 기억을 공격하는 거네요. 그게 마서린 씨를 상대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예요. 막을 수 있어요? 막는 게 아니라 먼저 꺼내는 거예요. 마서린이 한영자를 봤다. 무슨 말이에요? 한영자가 마서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변호인이 마서린 씨 기억을 공격하기 전에 마서린 씨가 먼저 말해요. 뭘요? 처음에 기억이 꿈처럼 느껴졌다고요. 마서린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제 약점 아닌가요? 약점을 먼저 꺼내면 무기가 돼요. 어떻게요? 한영자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마서린 씨가 증언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저는 그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다고. 그 다음에 포렌식 음성 파일을 들었을 때 기억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말해요. 마서린이 그 논리를 따라갔다. 기억이 흐릿했다가 증거를 보고 확신이 됐다는 거요. 조작된 기억은 처음부터 선명해요. 진짜 기억은 흐릿했다가 단서를 만나면 살아나요. 마서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먼저 꺼내면 변호인이 공격할 논리가 없어지는 거군요. 변호인이 기억 신뢰성을 공격하려는 순간 판사는 이미 마서린 씨 말을 들은 상태예요. 마서린이 잠깐 생각했다. 한영자 씨, 저한테 법정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아니에요. 그럼요. 마서린 씨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꺼낼 수 있도록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마서린이 서류를 다시 봤다. 질문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이걸 다 준비해야 해요? 다 준비해야 해요. 마서린이 한숨을 한 번 쉬었다. 길고 느린 숨이었다.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한영자가 질문지 첫 번째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서부터요. 두 사람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다. 창밖의 아침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오전이 됐다.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한영자가 최화영 변호인 역할을 했다. 마서린이 증인 역할을 했다. 처음이었다. 한영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마서린 씨, 병원에서 진정제를 투여받은 것이 맞습니까? 마서린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자의로 입원한 것입니까? 타의로 입원한 것입니까? 마서린이 잠깐 머뭇거렸다. 한영자가 말했다. 멈추지 마요. 사고로 실려갔습니다. 사고 이후 의식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 퇴원을 요청했습니까? 마서린이 잠깐 생각했다. 의식이 들었을 때 간호사가 바로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그것이 의료적 판단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서린이 멈췄다. 한영자가 기다렸다. 마서린이 다시 입을 열었다. 간호사가 저를 보고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은 주관적 판단 아닙니까? 간호사가 저를 보고 즉시 최화영 씨 측에 연락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마서린이 기억을 끌어올렸다. 깨어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만으로 최화영 씨에게 연락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마서린이 멈췄다. 한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사실을 말해요. 깨어났다고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 상황이에요. 환자가 깨어났을 때 담당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건 병원의 일반적인 절차 아닙니까? 마서린이 잠깐 생각했다. 그 보호자가 최화영이라는 것이 이미 이상한 상황입니다. 왜요? 저의 법적 보호자는 최화영이 아닙니다. 한영자가 잠깐 눈을 들었다. 그 부분 기억해둬요. 마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 보호자가 아닌 최화영이 제 의료 정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최화영이 그 병원을 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한영자가 펜으로 그 부분을 표시했다. 이걸 증언에 넣어요. 마서린이 그 말을 받아 적었다. 시뮬레이션이 계속됐다. 한영자는 채화영 변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던졌다. 마서린은 처음에 자주 멈췄다. 멈출 때마다 한영자가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마서린이 스스로 답을 찾아올 때까지. 두 번째 시간이 지났다. 마서린의 대답이 점점 빨라졌다. 멈추는 횟수가 줄었다. 한영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채화영 씨가 당신을 해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채화영 씨는 당신의 사고 직후 병원에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가해자의 행동처럼 보입니까? 마서린이 대답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채화영 씨는 저를 보고 울지 않았습니다. 안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괜찮다고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저를 재우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2시간 전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쪽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전화가 걱정이었다면 사고가 난 뒤 저를 보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안도가 없었다는 것은 사고가 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조사실 같은 식탁이 조용해졌다. 한영자가 질문지를 내려놓았다. 마서린이 숨을 한 번 고르며 한영자를 바라봤다. 어때요? 한영자가 잠깐 마서린을 바라봤다. 됐어요. 마서린이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다. 한영자가 덧붙였다. 마지막 대답, 그대로 법정에서 해요. 안도가 없었다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 가장 강해요. 마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이 됐다. 한영자가 간단하게 밥을 차렸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이 없었다. 오전 내내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니 두 사람 모두 조용히 있고 싶었다. 마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영자 씨. 네. 저한테 화가 나요? 한영자가 마서린을 봤다. 왜요? 저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요. 어떤 게요? 오장미가 제자리에 들어간 것도, 강남봉이 드림가에 엮인 것도, 결국 다 채화영이 저를 건드리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한영자가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마서린 씨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채화영이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욕심을 냈고, 그 사람이 사람들을 이용했고, 그 사람이 마서린 씨를 병원에 가뒀어요. 마서린 씨가 잘못한 게 없어요. 마서린이 한영자를 바라봤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요. 네. 오장미한테 직접 전해요. 저한테 전하지 말고요. 마서린이 잠깐 웃었다. 짧고 작은 웃음이었다. 한영자 씨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요? 감정을 정확한 방향으로 보내요. 한영자가 밥을 한 숟가락 떴다. 감정이 엉뚱한 곳으로 가면 낭비되니까요. 마서린이 그 말을 들으며 다시 밥을 먹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다. 오후가 됐다. 한영자가 핸드폰을 들었다. 강남봉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강남봉이 받았다. 여보. 한영자가 잠깐 멈췄다.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추가 진술 언제 가능해요? 강남봉이 잠깐 침묵했다. 이번 주 안에 가능해. 채화영이 드림그룹 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아는 거 전부 진술해요. 알아. 빠질 것 없이. 알아, 영자야. 한영자가 전화를 끊었다. 마서린이 그 전화를 듣고 있었다. 강남봉 씨예요? 네. 부탁하기 힘들지 않아요? 한영자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힘들어요. 그래도 해요. 채화영을 끝내는 데 필요하니까요. 마서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영자가 다음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이강혁이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이강혁이 받았다. 한영자 씨. 출두 일정 확인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 전에 한번 만나야 해요. 이강혁이 잠깐 침묵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마서린 씨가 살아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오랜 침묵이었다. 이강혁이 낮게 말했다. 살아계세요. 살아있어요. 만나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이강혁이 잠깐 더 침묵했다. 언제든지요. 한영자가 전화를 끊고 마서린을 바라봤다.
이강혁이 만나겠대요. 마서린이 테이블 위로 눈을 내려깔았다. 무서워요. 이강혁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영자가 마서린을 바라봤다. 받아요. 그 미안함을요. 그 미안함이 법정에서 이강혁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마서린이 한영자를 봤다. 이강혁이 저를 직접 보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달라져요. 왜 확신해요? 한영자가 잠깐 생각했다. 최화영이 자신을 개라고 불렀다는 걸 알고 나서야 진술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최화영을 위해 모든 걸 했어요. 그 지시의 결과가 마서린 씨라는 걸 직접 보는 것과 서류로 아는 것은 달라요. 마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강혁 만날게요. 한영자가 다시 서류를 펼쳤다. 마서린도 질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두 사람이 오후 내내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서류를 정리했고 한 사람은 증언을 다듬었다. 최화영 변호인단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미리 꺼내놓고 하나씩 막는 방법을 찾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마서린이 질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한영자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뭐요? 최화영이 감옥에 가면 한영자 씨는 뭐 할 거예요? 한영자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그 질문을 받을 줄 몰랐다. 잠깐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네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35년을 드림가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최화영이 끝나면 드림가도 바뀌겠죠. 그 다음이 아직 안 그려져요. 마서린이 한영자를 바라봤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뭘요? 최화영이 끝나면 마대창 아버지한테 제대로 딸 노릇하고 싶어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한영자가 마서린을 오래 바라봤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마서린이 드림가에서 최화영의 그늘 아래 살면서 아버지와 제대로 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 그 시간이 최화영이 빼앗아간 것이었다. 그럼 더 빨리 끝내야겠네요. 마서린이 웃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긴 웃음이었다. 그러게요. 두 사람이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창밖으로 저녁이 물들기 시작했다. 저녁이 됐다. 한영자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서린이 들어왔다. 도울게요. 됐어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한영자가 마서린을 봤다. 그릇 꺼내요. 마서린이 찬장을 열었다. 그릇을 꺼내는 손이 아직 가끔 떨렸다. 진정제 후유증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았다. 한영자가 그것을 봤지만 말하지 않았다. 마서린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다. 마서린이 냄비 뚜껑을 열다가 말했다. 법정에서 우는 거 좋다고 했잖아요. 한영자가 가스불을 줄이며 말했다. 네. 근데 울기 전에 먼저 할 말을 다 하라고요. 맞아요. 울고 나서 말하면 말이 약해진다고. 말하고 나서 울어야 한다고요.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마음에 걸려요. 왜요? 법정에서 울 것 같지 않아요. 한영자가 마서린을 봤다. 왜요? 너무 화가 나서요. 화가 나면 눈물이 안 나요. 한영자가 잠깐 마서린을 바라봤다. 그럼 울지 않아도 돼요. 화난 채로 말해요. 화가 나도 괜찮아요? 말이 선명해지면 돼요. 마서린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두 사람이 저녁상을 차렸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오전처럼 조용했지만 오전과는 다른 조용함이었다. 오전의 조용함은 긴장이었다. 저녁의 조용함은 신뢰였다. 마서린이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한영자 씨. 네. 고마워요. 한영자가 마서린을 봤다. 뭐가요? 저를 이 집에 데려온 것이요. 저를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은 것이요. 한영자가 잠깐 생각했다. 도구가 아니에요. 동맹이에요. 마서린이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동맹. 맞아요. 한영자가 그릇을 치우며 말했다. 내일 이강혁 만나요. 마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요? 준비해요. 알겠어요. 마서린이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다. 한영자가 식탁을 닦으며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내일 이강혁이 살아있는 마서린을 본다.
그 순간 이강혁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한영자는 알 것 같았다. 최화영의 지시로 움직였던 남자가 그 지시의 결과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것이 이강혁의 법정 증언을 어떤 반론도 흔들 수 없는 것으로 만들 것이었다. 한영자가 마지막으로 식탁을 한번 훑어봤다. 낮에 두 사람이 함께 덮어놨던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한 사람은 서류를 설계했고 한 사람은 증언을 다듬었다. 두 개의 무기가 오늘 하루 동안 날카로워졌다. 최화영은 아직 이것을 몰랐다. 자신이 30년 동안 우습게 봤던 두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끝낼 준비를 마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다. 한영자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마서린이 방에서 나왔을 때 식탁 위에 커피잔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다. 그런데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두 사람이 서로를 탐색하던 아침이었다. 오늘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알고 움직이는 아침이었다. 마서린이 커피를 집어들며 말했다. 몇 시에 가요? 10시요. 이강혁이 어디 있어요? 서울 외곽 임시 거처예요. 혼자 있어요? 강백호가 오늘 같이 가요. 마서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한영자가 이번에는 식지 않게 두 사람 몫을 동시에 내렸다는 것을 마서린은 알았다. 이강혁이 저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한영자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죄인의 표정을 지을 거예요. 죄인요?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직접 마주하는 사람의 표정이에요. 마서린이 잠깐 생각했다. 저는 이강혁을 미워해야 할까요? 한영자가 마서린을 봤다. 지금 미워요? 모르겠어요. 최화영한테 미운 것과 이강혁한테 미운 것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최화영은 주도했어요. 이강혁은 따랐어요. 그 차이만큼 달라요. 마서린이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다. 따랐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강혁이 법정에서 제대로 증언해 주길 바라요. 미워하는 것보다 그게 먼저예요.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그대로 가요. 이강혁 앞에서도요. 마서린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알겠어요. 두 사람이 짧게 준비를 마쳤다. 한영자가 가방을 들었다. 마서린이 코트를 챙겼다. 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했다. 강백호가 차를 가지고 왔다. 마서린이 뒷좌석에 탔다. 한영자가 조수석에 탔다. 강백호가 출발했다. 차 안이 조용했다. 마서린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가 이어졌다. 빌딩이 줄어들고 아파트가 줄어들었다.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다. 강백호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오래된 빌라가 줄지어 있었다. 그중 한 곳 앞에 차를 세웠다. 여기에요. 한영자가 먼저 내렸다. 마서린이 내렸다. 강백호가 인터폰을 눌렀다. 잠깐의 침묵 뒤 이강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올라오세요. 계단이 좁았다. 3층이었다. 한영자가 앞서 걸었다. 마서린이 뒤를 따랐다. 강백호가 마지막이었다. 문 앞에 섰다. 한영자가 노크했다. 문이 열렸다. 이강혁이 문을 열었다. 한영자를 먼저 봤다. 그리고 한영자 뒤에 있는 사람을 봤다.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한영자가 말한 그 표정이었다. 죄인의 표정.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직접 마주하는 사람의 표정. 이강혁이 굳은 채 마서린을 바라봤다. 마서린도 이강혁을 바라봤다. 오랜 침묵이었다. 이강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살아계셨군요. 마서린이 대답했다. 살았어요. 이강혁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눈물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죄의 무게가 한 번에 내려앉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한영자가 말했다. 들어가요. 이강혁이 뒤로 물러서며 문을 열었다. 네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이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전부였다. 이강혁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숨어있는 공간에 가까웠다. 창문 커튼이 쳐져 있었다. 낮인데도 어두웠다. 한영자가 자리에 앉았다. 마서린이 맞은편에 앉았다. 이강혁과 마서린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강백호는 문 쪽에 서 있었다. 한영자가 말했다.
이강혁 씨, 오늘 마서린 씨를 데려온 이유는 하나예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 마서린 씨 사고건을 직접 다뤄야 해요. 그 전에 마서린 씨를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했어요. 이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마서린에게 고정돼 있었다. 한영자가 마서린을 봤다. 마서린이 이강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강혁이 잠깐 눈을 내려깔았다. 그리고 다시 마서린을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짧은 말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마서린이 그 말을 받았다. 이유를 알아요. 이강혁이 마서린을 봤다. 최화영 씨가 지시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시를 따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따랐어요? 이강혁이 잠깐 침묵했다. 그것은 답을 모르는 침묵이 아니었다. 답이 너무 부끄러워서 꺼내기가 어려운 침묵이었다. 이강혁이 낮게 말했다. 최화영 씨를 위한 일이라면 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요? 30년 동안요? 마서린이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눈을 내려깔았다. 최화영 씨가 이강혁 씨를 개라고 불렀다고 들었어요. 이강혁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들으셨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진술서를 쓰셨다고요. 맞습니다. 그 전에는 쓸 생각이 없었어요? 이강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마서린이 계속했다. 저는 이강혁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최화영 씨를 원망해요. 이강혁 씨는 최화영 씨 지시를 따른 사람이고 최화영 씨는 그 지시를 낸 사람이에요. 죄의 크기가 달라요. 이강혁이 마서린을 바라봤다. 하지만 저 때문에 마서린 씨가 저 살아있잖아요. 마서린이 말했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말해주세요. 이강혁이 오래 마서린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겠습니다. 전부요. 한영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강혁 씨, 마서린 씨 사고 관련해서 최화영 씨한테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줘요. 이강혁이 한영자를 봤다. 그리고 다시 마서린을 봤다. 마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혁이 입을 열었다. 이강혁의 말이 시작됐다. 사고 나기 열흘 전이었다. 최화영이 이강혁을 불렀다. 설린이가 마대창 회장님한테 뭔가를 물어보려 한대. 이강혁이 당시를 기억하며 천천히 말했다. 최화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낮고 냉정했다. 설린이가 그걸 알면 안 돼. 이강혁이 물었다. 무엇을 알면 안 되냐고. 최화영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설린이 동선 파악해. 언제 어디를 가는지. 이강혁이 그 말을 따랐다. 마서린의 동선을 파악했다. 사고 나던 날 마서린이 드림호텔 쪽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화영에게 보고했다. 최화영이 말했다. 그날 거기 못 가게 해. 이강혁이 마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심히 다니라는 말을 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 말이 경고인지 확인인지 이강혁은 알 수 없었다. 아니, 알면서 모른 척했다. 최화영의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30년을 함께 일한 이강혁이 몰랐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따랐다. 최화영을 위해서라면 다 옳다고 생각했다. 이강혁의 말이 거기서 잠깐 멈췄다. 마서린이 조용히 들었다. 이강혁이 계속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은 그날 오후였다. 마서린이 차에 치여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을. 이강혁이 최화영에게 연락했다. 최화영이 말했다. 알아. 그 짧은 대답. 알아. 이강혁은 그 말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런데 묻지 않았다. 묻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이강혁의 말이 끝났다. 방이 조용해졌다. 마서린이 테이블 위로 눈을 내려깔고 있었다. 한영자가 서류에 받아 적은 것을 훑어봤다. 강백호가 문 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마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강혁 씨. 네. 최화영 씨가 알아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강혁이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강혁이 잠깐 침묵했다. 묻지 않으면 제가 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마서린이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잠깐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다. 법정에서 그 말이에요. 묻지 않으면 제가 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라는 말이요. 이강혁이 마서린을 봤다. 그게 저한테 불리한 말인데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이강혁이 오래 마서린을 바라봤다. 마서린 씨. 네. 정말로 저를 원망하지 않아요? 마서린이 대답했다.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조금. 그런데 그 원망보다 채화영한테 향하는 것이 더 커요. 그래서 이강혁 씨한테 제대로 증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한테 그 말할 것 같아요? 이강혁이 잠깐 눈을 내려깔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요. 마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영자가 서류를 이강혁 앞에 밀었다. 오늘 한 말 기반으로 추가 진술서 작성해요. 특히 채화영이 알아 라고 한 부분. 그것이 채화영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확인해 준 거예요. 이강혁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영자가 펜을 건넸다. 이강혁이 쓰기 시작했다. 방안이 조용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들렸다. 마서린이 그 소리를 들으며 창문 쪽을 바라봤다. 커튼 사이로 빛이 조금 들어오고 있었다. 이강혁이 진술서를 다 쓴 것은 1시간 뒤였다. 한영자가 받아서 읽었다. 꼼꼼히 훑었다. 한 줄씩 확인했다. 이강혁이 기다렸다. 한영자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됐어요. 이강혁 씨, 법정 출두 전에 담당 검사 만나는 자리에 마서린 씨도 같이 가요. 이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한영자가 마서린을 봤다. 마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백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이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서린도 일어섰다. 이강혁이 마서린을 바라봤다.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 눈빛 안에 많은 것이 있었다. 마서린이 먼저 말했다. 이강혁 씨. 네. 법정에서 봐요. 이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겠습니다. 마서린이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었다. 한영자가 그 뒤를 따랐다. 강백호가 문을 열었다. 세 사람이 나갔다. 이강혁이 닫히는 문을 바라봤다. 방 안에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 방금 쓴 진술서가 놓여 있었다. 이강혁이 그것을 바라봤다. 오래. 차 안으로 돌아왔다. 강백호가 운전석에 앉았다. 한영자가 조수석에 앉았다. 마서린이 뒷좌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한참을 말없이 달렸다. 마서린이 먼저 말했다. 이강혁이 법정에서 흔들릴까요? 한영자가 앞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안 흔들려요. 왜요? 마서린 씨를 직접 봤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달라요? 달라요. 서류로 아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을 눈으로 보는 것은 달라요. 이강혁이 오늘 마서린 씨를 봤어요. 그 기억이 법정에서 이강혁을 붙잡아둬요. 마서린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외곽의 낮은 지붕들이 지나갔다. 이강혁이 묻지 않으면 제가 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라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이 자꾸 생각나요. 한영자가 마서린을 봤다. 왜요? 채화영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서요. 채화영이요? 자기가 한 일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만들면서요. 이강혁한테 시키고, 쌍카한테 시키고, 간호사한테 시키고, 자기는 항상 뒤에 있었잖아요. 한영자가 그 말을 들으며 앞을 바라봤다. 그래서 법정이에요. 법정에서는 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요. 시킨 것 자체가 범죄니까요. 마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백호가 운전하면서 조용히 들었다. 한영자가 덧붙였다. 이강혁의 진술이 그것을 증명해요. 채화영이 지시했다는 것을. 마서린 씨의 증언이 그 지시의 결과를 보여줘요. 두 개가 맞물리면 채화영이 뒤에 숨을 곳이 없어요. 마서린이 눈을 앞으로 돌렸다.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영자 씨. 네. 이강혁이 진술서에 채화영이 알아 라고 했다는 걸 썼잖아요. 썼죠. 그게 법정에서 얼마나 강해요. 한영자가 잠깐 생각했다. 채화영의 자기 입으로 나온 말이에요. 이강혁을 통해서요. 사고가 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채화영이 직접 인정한 거예요.
변호인이 어떻게 막아도 그 말 자체를 지울 수는 없어요. 마서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됐네요. 한영자가 마서린을 봤다. 뭐가요? 채화영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거잖아요. 한영자가 잠깐 생각했다. 아직 하나 남았어요. 마서린이 한영자를 봤다. 뭐가요? 마서린 씨가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마서린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흔들리지 않을게요. 화가 나면 더 선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영자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맞아요. 차가 한영자 집 앞에 섰다. 두 사람이 내렸다. 강백호가 창문을 내리며 말했다. 어머니, 검사님 연락 왔어요. 재판 기일 잡혔대요. 한영자가 강백호를 봤다. 언제요? 3주 뒤요. 한영자가 마서린을 봤다. 마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3주면 돼요. 한영자가 강백호에게 말했다. 검사님한테 마서린 씨 증인 신청 진행해달라고 해요. 이강혁이랑 공동 출석이요. 알겠습니다. 강백호가 차를 출발시켰다. 두 사람이 집 앞에 섰다. 마서린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오후 햇살이 선명하게 내려쬐었다. 3주요. 3주예요. 한영자가 먼저 걸음을 옮겼다. 마서린이 그 옆에 섰다. 두 사람이 나란히 현관으로 들어갔다. 오늘 이강혁이 살아있는 마서린을 봤다. 이강혁의 진술서에 채화영의 말이 기록됐다. 알아. 그 한마디가 법정에서 채화영의 30년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한영자가 현관에서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일찍 자요. 마서린이 코트를 걸으며 말했다. 서류 더 읽어야 해요. 내일 읽어요. 오늘은 쉬어요. 마서린이 한영자를 봤다. 한영자 씨가 그런 말해요? 가끔은 해요. 마서린이 웃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오늘 하루 이강혁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처음 나온 웃음이었다. 한영자가 주방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저녁 뭐 먹을래요? 마서린이 뒤따르며 말했다. 한영자 씨가 해주는 거 다 좋아요. 한영자가 냉장고를 열었다. 마서린이 그 옆에 섰다. 두 사람이 냉장고 앞에 나란히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3주가 남았다. 채화영이 법정에 서는 날까지. 그 3주 동안 두 사람은 이 집에서 매일 아침 서류를 펼치고 매일 저녁을 먹을 것이었다. 법정 밖의 전략 설계자와 법정 안에 살아있는 증언. 두 개의 무기가 날마다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채화영은 아직 몰랐다. 3주 뒤 법정에서 자신이 마주할 것이 무엇인지.